자, 일단 1번은, 요거는 산수라서 그냥 넘어갈게. 1번은 넘어가고, 사실 2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2번은 뭐 그냥 진짜 풀면 되는 문제라서, 특히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자, 뭐 2번부터 해봅시다. 일단 2번의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서. 자, fx는 고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gx고, x가 양조가 됐을 때는 fx랑 gx를 더했더니 2x의 제곱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때는 fx가 있으니까 gx를 이쪽으로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gx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2x는 없어지고 2 빼기 ax가 되네. x가 음수가 될 때 fx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나눠버려요. 2x 제곱에 ax 분의 마이너스 4x 세제곱 8x 제곱 빼기 3x.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서 묻는 게 일단 g의 g 함수는 불연속 함수야. 그러니까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애랑 왼쪽에서 접근하는 애가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각각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건 0보다 큰 거고 얘는 0보다 작은 거니까 0보다 큰 쪽에는 어차피 0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건 2가 될 거고 이 값이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gx 값이야. 왼쪽에서 접근하는 게 여기다 그냥 집어넣죠. 어차피 0으로 집어넣고 계산을 했을 때 이 차이가 1이 나온다 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뭐 하나씩 떼주고 그러면 2x 더하기 a분의 마이너스 4x 제곱에 8x 빼기 3이 되고 x가 0이 되니까 여기다 0을 뭐 직접 집어넣어도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에 차이가 1이 나오는 거니까 이 값이 a분의 마이너스 3이 1이 나오면 되죠. 대체 뭐 별거 없으면 산수야. 뭐 계산만 안 틀리면은 이 정도는 그냥 맞춰야 돼요. 자, 이제 조금 머리를 이제 아프게 하는 게 이제 3번인데 3번은 이제 보니까 확실하게 잘 푼 사람이 있고 확실하게 틀린 사람이 있고 그래. 이런 게 이제 작년에도 너네 학교에 나왔단 말이야. 여기 나왔어요. 좀 귀찮게. 근데 이거는 진짜 성격이 좋아야 이거를 풀 수 있지. 일단 푸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거를 실제로 얘네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f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g의 마이너스 x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사실은 제일 깔끔하긴 해요. 확실하게 찾을 수는 있어. 근데 이게 그리는 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푸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해서는 좀 낭비가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근데 하여튼 뭐 나도 문제를 자 일단은 그냥 푸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게 여기에서 이게 주기성을 가져서 1, 2, 0, 마이너스 1이 되고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 이게 fx야. 그 다음에 gx는 이거 또 빼야 돼. gx는 여기서 2차 함수로 살짝 그려져 있고 둘 다 빵꾸가 뚫어져 있고 여기에 함수가 찍히고 이렇게 함수값이 여기에 찍히네요. 여기 gx. 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애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 이쪽을 지워서 갑시다.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애가 리미트에 x가 a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데 f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x랑 리미트에 x가 a의 왼쪽에서 접근하고 합성 형태로 들어가요. 원래 정밀히 얘기하면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합성 형태는 이제 수능에서는 안 나온다. 수투에서는
미적분에서는 나와요. 선택 미적분에서는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시험 범위를 조금 오버하는 건데, 그냥 뭐, 2학년 때까지는. 자, 일단 얘가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A가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에 대해서, 요 점에 대해서 3개만 따져주면 돼요. 어느 게 이제 기준이 되든 상관없어. 그래서 A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를 따지면은 마이너스 1을 따진 거는 2를 따진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의 입장에서 뭐 다 해봐야 됩니다. 3개 다 해야 돼요. A가 0일 때, 1일 때 다 따져야 돼. 자, 그래서 이건 천천히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되고, 자, 일단 마이너스 1부터 들어가면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F 입장에서 요거 이제 부호 방향을 좀 잘 따져줘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인데 이 전체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고 마이너스 1의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다시 풀어주면은 부호를 풀어줬을 때는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돼요. 자, 다시. 이게 아주 작은 이제 이런 게 좀 잘 헷갈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의 오른쪽인데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대신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요거보다 조금 큰 거니까 마이너스 0.9 이런 거를 실제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돼. 실제 값을. 그리고는 어차피 방향성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게 헷갈리면. 그래서 요게 이제 부호로 다시 요걸 조금 크게 쓰면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분배가 되듯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에 붙은 플러스는 다시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1에 1보다 작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G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돼요. 이 방향을 잡아줘야 돼. 자, 그럼 1에 왼쪽에서 접근하는 건 이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고 G에 마이너스 1에 접근하는 건 이것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1이 되네. 그 다음에 이 합성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여기 2에서 살펴보면 돼. 이게 이제 똑같이 복사가 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에서 오는 애를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오는 애를 보시면 돼요. 그럼 1로 갔지. 아니, G부터 봐야 되는구나. 여기 G가 합성으로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에 여기 왼쪽에서 오는 건데 이렇게 와야 되겠네. G에 요건 또 읽어줘야 돼. 그냥 0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0보다 조금 큰 값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F에 0 플러스로 와야 돼. F에 0이 플러스면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0에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라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두 개 곱하면은 이거 플러스 1인데 그래서 얘는 탈락. 안 됩니다. 이렇게 따져줘야 돼요. 진짜 이걸 다 해야 돼. 그래서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0을 가볼게. 0에 대해서 0의 오른쪽에서 접근을 하는 거야. 이쪽은 0의 오른쪽. 그럼 F의 0의 오른쪽 얘네를 다시 풀어내면은 F의 마이너스 0의 왼쪽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0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애가 원래 다시 할게. 원래 0 플러스로 그냥 표현하면 되겠다. 0 플러스인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0 마이너스로 보면 되겠다. 0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가 0 플러스였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 0 마이너스. G에 0 마이너스. 이거 그대로 읽어줍니다. 0의 마이너스 이렇게 오는 건 0이죠. 0. G에 0도 0이네. 자, 다음 다시 이 0의 마이너스로 오는 G는 0의 마이너스로 오는 애는 0인데 F의 0 다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거 한 번 더 계산하면은 F의 0 마이너스인데 여기 속에 있는 거 그럼 이제 F의 0의 마이너스는 다시 또 0의 마이너스로 오는 애는 0이다. 이건 됩니다. 자, 그럼 최소한 3개가 확보가 된 거예요. 주기가 3이니까 6에서부터 마이너스 6, 그 사이에 그럼 얘가 되면 마이너스 3도 되는 거고 3도 되는 거야. 일단 3개가 확보가 돼요. 1에서 또 해야 돼. 1에서 또 해야 돼. 그럼 다시 여기에 F의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또
붙여버리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G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자, 마이너스 1에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거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럼 G에 마이너스 1에 오른쪽에 접근하는 건 또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다시 여기에 1에 여기에 리미트 1에 왼쪽에서 접근하는 G부터 보면 1에 왼쪽에서 접근하는 건 마이너스 1.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으로 접근하죠. 그리고 이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 그래서 얘는 F에 1에 잠깐 어떻게 되는 거지? 1의 왼쪽에서 접근하는 게 여기 G 값이 마이너스 1에 플러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으로 오고 있어. 그 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뭐가 좀 이상한데? G에 마이너스 1에 어차피 안 되긴 하는데 이게 뭐 계산 잘못했나? 값이 다르네. 이게 플러스였지. A 플러스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그럼 1에 플러스인데 이걸 잘못했구나. 잠깐 다시. 1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돼야 돼. 에이, 완전 잘못 풀었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막 헤매면서 풀지 마시고 잘 풀어보세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오는 애는 이쪽이네. 그래서 1이 되고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에 또 왼쪽에서 오면은 이쪽으로 오니까 이게 0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0이니까 값이 달라서 이것도 탈락.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꼼꼼함이 필요하고 애초에 묻는 게 그냥 계산 실수해서 틀려라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풀고 나서 검토를 한번 또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은 인간적으로 이거는 좀 많이 쉽죠. 이거는 원래 3점짜리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 특대 문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번 그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야. 이거는 실제로. 그 수능 특강 이제 숫자만 바꿔서 변형된 문제는 한 2주 정도 있어야 제작이 되나봐요. 그래서 그때 나눠줄게, 다시. 자, 5번도 해봅시다. 이건 식을 만드는 걸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 식 만드는 거 한번 다시 할게. 자, x제곱의 f에 x분의 1이 4입니다. 이거 그냥 하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 그냥 외워서 생각을 해도 돼요. 이 최고차의 개수가 4다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여. 이 x분의 1이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애랑 다르잖아. 그래서 얘를 t로 치환을 기본적으로 가죠. 그래서 x가 0 플러스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가게 되고 이거를 모양 바꿔서 t제곱분의 ft가 4가 되니 fx는 x의 제곱이 최고차수고 그 앞에 있는 개수. 그러니까 이런 극한식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그 정보들이 이 다함수에서 식을 만들어라 하고 주는 건데 그 식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게 근과 개수와 차수를 주게 돼 있어요. 차수, 근계차. 근계차 이거 3개만 정보를 주게 돼 있어요. 적어가지고 식을 만들어라가 이제 교육 과정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수를 준 거야. 최고차와 개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극한식이 나오면 꼴을 분석을 해서 꼴에서 이 정보들을 뽑아내야 돼. 자, 그 다음 조건은 나에서 보니까 x가 또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x분의 fx 빼기 2gx고 이게 3이고 이게 f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 밑에 f0은 1이고 f에 1이 3이죠. 그럼 뭐 이거는 고민할 거 없이 여기 0이 1이니까 여기 1 들어갈 거고 여기 뭐 그냥 아무거나 문자를 해도 되나? 이렇게 해서 f1이 3인 것까지는 뭐 이용을 해서 빨리 찾아내시면 되죠. 요거까지 찾아내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직접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도 되고 x가 무한대로 가는 걸 똑같이 이제 해석을 하면 되죠.
여기 x. 그럼 여기 2차가 최고차인데 그럼 2gx라고 하는 애는 분명히 여기서 최고차를 없애야 돼. 2gx는 그럼 4x 제곱으로 일단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1차에서 연산이 돼서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5x를 해줘야 되지.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어. 여기 또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5x가 돼서 3을 만드는 거야. 이 정도가 될 거고 뭐 끝에 모르니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와 있는 G0이 5인 걸 이용해서 C값을 더하면 끝나죠.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 만들기를 굳이 안 해도 되겠구나. 너무 쉬워서. 자, 그 다음에 6번이 작년 세화고 문제야. 작년 세화고 문제라서 일부러 또 넣어봤어요. 자, fx가 x의 4제곱에 ax 더하기 서로 좀 베끼는 학교라 너네 학교들이. 그래서 자, x 빼기 1에 x가 1보다 작을 때 bx 더하기 3에 x가 1보다 클 때. 자,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미분 가능하면 두 가지를 따져야 돼요, 항상. 어떻게? 첫 번째 연속,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 계수.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미분 계수를 같도록 만들어줘야 돼. 항상 두 개 따져줍니다. 그럼 첫 번째, 연속을 만들어줘야 되기 위해서 1에서 연속 조건을 해보죠. 리미트 x를 1로 보냅니다.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이 여기다 1을 집어넣은 b 더하기 3이 나오셔야 돼요. 아, 이러고 났더니 fx라고 하는 애는 1을 인수로 가져야 돼. 그쵸? 여기에 fx 빼기 f1이 인수를 이렇게 f1이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어차피 여기 있는 요 식이 x 빼기 1로 나눠질 거니까 나머지는 식을 빨리 만들어서 들어가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인수를 빨리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인수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인수 작업을 인수를 그냥 여기에서 가지 말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죠. 미분계수 모양이지. 미분계수 모양이니까 이걸 F'을 1로 봅시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했을 때 4x 세제곱에 a가 될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 더하기 a가 돼서 a랑 b의 관계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식 자체를 어차피 얘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요. 얘를 어떻게 보냐면 자, 일단 f1이라고 하는 애는 3 더하기 a고 그 다음에 fx는 얘인데 얘의 식을 좀 조작해서 x 빼기 1에 대한 인수를 갖는 걸로 표현을 해볼게. 그럼 x의 4제곱 빼기 1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ax 더하기 3 그 다음에 여기에 요게 fx예요. fx 빼기 f1 하면은 3 빼기 a 이렇게 들어간 거지.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x 빼기 1로 그냥 날려버리려고 해. 여기서 인수가 있으니까 얘랑 없어지면서 요거는 별거 없잖아. x는 세제곱에 x제곱에 x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3이 날아가고 뭐 좀 이상하네. f1이 3 더하기 a죠. 3 더하기 a 그러면 3이 날아가고 a가 나오면서 x 빼기 1이 돼서 이것도 없어져. 이렇게 a 이렇게 딱 남습니다. 그러면 얘를 좀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야. x의 세제곱에 x제곱에 x 더하기 1 더하기 a 요 식까지를 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얘를 미분해서 3x제곱에 2x 더하기 1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니 여기다가 x는 1을 대입을 하면은 b는 6이 나오고
아까 여기 나왔던 얘를 가져가면 A는 하나 작은 A니까 5가 나오게 돼요. 자, 요거를 그냥 하여튼 좀 빨리 풀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거는 그냥 계산이니까. 그 다음에 7번도 이거 계산인데, 이제 식을 만드는 거라서 이건 조금 짧게 식 만드는 걸 해볼게요. 이거 보니까 또 막 식으로 그냥 길게 갔는데, 자, 식을 만들 때는 최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식을 만들 때 항상 요 F라는 식을 만들 때 얘네가 뭔가 다른 직선하고 뭔가 관계가 있으면 식 만들기가 되게 편해. 직선하고의 관계가 있으면. 자, 그래서 3분의 1인 3차함수 fx를 점을 찍어 봅시다. 0,k a 여기 k야. 그 다음에 3k 4k 3k 4k 여기가 b가 3k 4k 이렇게 들어갔어요. k는 양수고, 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y는 fx 위에 점 a에서의 접선이 b를 지난대. 그러면 접선이니까 직선이라서 a, b의 직선을 그려요. 그 다음에 또 b에서 접선이 원점을 지나간대. 그럼 원점하고 b를 또 이어.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a에서의 접선이 b를 지나가야 돼. 여기서 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또 b에서의 접선이니까 b에서 이렇게 접해야 돼. 이게 이제 3차 함수의 그림이야. 사실 이거를 이제 식을 만들 때 정말 테크니컬하게 그냥 이렇게 뚝딱 하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지금은 직선으로 가볼게. 직선으로. 직선에 대한 식으로 얘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 직선을 이용을 할 거예요. fx랑 이 직선이 0과 3k에서 만난 거야. 이 직선이 다시 fx랑, 그 다음에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에요. 3분의 3k. 3k분의 3k. 그러면 x 더하기 k라는 직선하고 fx하고 만나는 점이 0에서 중근 3k에서 근하나. 최고창의 개수는 3분의 1. 그러면 x제곱에 x 이게 3k라고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저 k 하나만 이제 구해주면 돼요. 이렇게 식을 세우는 이유는 미지수가 많아지면 너희들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 문제 풀다 보면 막 그냥 짜증도 나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 이따가 수능 특강에서도 또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데, 저 미지수를 이제 많이 줄이려면은 다른 식과 연결해서 근으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아. 근으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쓰면 됩니다. 어디? F에다가 B를 집어넣었을 때 그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3분의 4. 3분의 4. 그러니까 여기가 3K야. 3K를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가 3분의 4인 거를 이용하면은 뭐 금방 나옵니다. K가 3분의 1이 나와요. 자, 요 식을 만드는 거는, 우리 약간 이제 수능 특강이랑 이게 좀 정리가 됐을 때 한번 다시 합시다. 할 게 테마가 몇 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도 그냥 계산이야. 이것도 뭐 딱히 뭔가 얘기할 게 없는데 재밌는 풀이나 이런 거는 많이 있어. 근데 하여튼 이번 수능 특강에는 없어. 이게 작년 수능 특강 문제거든. 자, 한번 보세요. x 세제곱에 2a 더하기 1에 x 제곱에 3a 빼기 1 빼기 a 더하기 1. 눈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그걸 풀기 위해서는 여기서 근 하나는 일단 찾아줘야 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0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수가 x 빼기 1이 있다라는 거를 찾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조립제법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요. 여기까지는 1학년 과정이라서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좀 봐갖고 여기 막 마이너스 2a, 여기 3a, 마이너스 a니까 x 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 a는 일단 다 없어지겠네,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러고 나면은 근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근이 두 개가 있을 것 같죠? 자, 여기에서의 근만 따져볼게. 여기서 근만. 이거를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작년이랑 재작년 문제는 있던 건데, 그냥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근을 뽑아내려면 근의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치? 그건 어렵진 않지.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는데,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고 일단 그걸 가봅시다. 뭐 a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작은 근이니까 뭐 어차피 마이너스를 뽑아내요. 작은 근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네, a가 무한대로 할 때. 자, 일단 이걸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 계산할 때 조금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알아놓으면 되게 좋아. 얘를 계산할 때 얘를 완전 제곱으로 만들면 좋거든. 이게 뭐냐면 이게 a가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고차항만 날려버리면 여기서 a, 여기서 최고차항만 날려버리면 중간 차수까지가 중요해지는데 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무한대로 가면 사실은 a나 a 더하기 1이나 같아지고 a 제곱이나 a 제곱 더하기 1이나 같아지고 당연히 a 제곱이나 a 제곱 빼기 2분의 1 a나 뭐 이런 게 다 같아지거든. 근데 얘는 a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을 다 무시하고 계산을 해버리면 그냥 0이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까지 살려줘야 돼. 여기까지가 중요한 숫자야. 그럼 요거는 날려버려도 돼요. 요거 날려버려도 되는데 날려버려도 된다는 얘기는 이 숫자가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도 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4분의 1을 써줘요. 왜? a 빼기 2분의 1의 제곱으로 만들면 그냥 편해서. 그래서 요 숫자랑 요 숫자만 살려줘서 제곱을 만들어버리고 a를 날려버리면서 이제 2분의 1 이렇게 암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많이 쓰이니까 요거는 많이 보여줄게. 요거 많이 보여줄게요. 하도 많이 나와서 이런 거는 테크니컬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고, 하여튼 이거를 없애는 이제 근거는 뭐 이제 증명을 보여주기에는 또 시간이 좀 그렇고 그냥 각자 해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그는 약간 그 그래프 해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냥 한번 구경만 해봐. 이거는 작년에는 이거를 애들한테 많이 알려줬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아. 이게 봤는데. 자, 일단 이렇게 봅시다. 자, 직선을 고정을 시키고 들어갈 거예요.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a를 이제 이쪽으로 넘겨버려갖고 x제곱 빼기 1로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봅시다. 2x 빼기 1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다가 이 2차 함수를 그릴 거거든. x제곱 빼기 1, 뭐 예를 들어서 a가 1 이 정도가 되면은 뭐 대충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이렇게 대충 그려질 거예요. 분명히 근이 있으니까 뭐 요 밑으로 일단 그려질 건데 a가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면 돼. a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 2차 함수의 절편은 점점 위로 이렇게 갈 거고 이 2차 함수의 모양은 처음엔 이렇게 뾰족한 형태였는데 a가 커지면서 이렇게 뚱뚱한 형태가 이렇게 뚱뚱해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요. 더 뚱뚱해져. 이게 더 올라가면서 더 뚱뚱해져.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로 수렴하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뭐 도형할 때 해줄게.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자, 9번은 이게 2차 함수랑 직선이 나오면 3차 함수랑 직선도 마찬가지고 2차 함수와 직선이 나오면 근각계수의 관계가 편해요. 이거를 막 근을 구하겠다고 또 하는 것보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건 너희들이 할 수 있어. 수직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는 x 빼기 a 더하기 fa 여기까지 만들었다고 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a였으니까 그거에 마이너스 붙여갖고 수직 접선을 만듭니다. 그럼 얘랑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 요거의 근이에요. 이거의 근이 a와 b입니다. 됐죠? 자, 이쪽으로 넘길게. 그럼 x제곱에 2a분의 1에 x까지만 필요해. 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a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a분의 1이 돼서 b는 마이너스 2a분의 1 빼기 a가 돼요. 뭐 인수분해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직선과 이차 함수가 나오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냥 근을 그냥 머릿속을 암산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에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A가 지금 A가 음수예요. A 자체가 음수라서 이게 좀 불편하면 A 대신에 마이너스 T 이렇게 치환을 해. 그러면은 2T분의 1 더하기 T가 되고 그럼 T가 양수가 되죠. 그 산술 기하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냥 가볍게 그냥 어떻게 되니? 루트 2분의 2 이렇게 되지. 이걸로 끝납니다. 계산을 할 게 없지. 금방 답이 나오죠. 산술 기하의 모양으로 들어가서 금방 나와요. 자,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개수가 3개래. 이게 함수 2개를 나눠놔서 함수 2개를 A에서 끊고 다른 함수를 갈아탈 때 한번 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요. 이렇게 직선과 F와 G를 가지고 HX라고 하는 애가 FX, GX 어떻게? X가 뭐 A보다 클 때, X가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냥 함수를 나눠놨다고 칠게요. 그래놓고는 얘를 연속 함수를 만들래요. H 함수를. 그럼 A라고 하는 애를 그냥 아무데나 이런 데를 잡아버리면 A보다 작을 때는 직선으로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곡선으로 타고 가. 이런 데가 이제 불연속이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얘는 A를 집어넣고 A를 집어넣어서 같아지는 FA가 GA가 되는 이 연속의 조건에 의해서 당연히 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A를 잡아줘야 함수를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절대값 X라고 하는 데랑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쉬우니까 얘를 먼저 그릴게요. 얘랑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꼭지점이 K야. 대충 여기에 있는 2차 함수의 직선이 서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가 3개라는 얘기는 이게 근이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근이 몇 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접하는 상황이 지난 시간에도 했을 것 같은데 fx는 t의 상황하고 같은 거야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근의 개수 변화점은 이렇게 상수함수와 f가 이렇게 딱 접하는 이 상황이 되고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fx는 x 더하기 t 이게 근의 개수 변화를 구하시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의 개수는 이렇게 딱 접할 때 이렇게 그때 개수 변화가 딱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근이 몇 개 하면은 뭐 그냥 다 접하는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맞아. 그러면 대충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해서 1개, 2개, 3개 이렇게 만나게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황까지는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아마 잡았을 것 같은데 이제 계산이 문제죠. 계산이. 자, 여기가 K예요. 여기가 0이야. 2차 함수 성질에 의해서 요거는 알아두면 좋아.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K예요. 마이너스 K. 2차 함수는 그냥 뭔가 성질이 있는 것 같다 하면 그냥 무조건 가운데 생각하면 돼. 자, 저게 뭐냐면 여기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2차 함수의 접선을 만들잖아. 그럼 놀랍게도 요 점과 요 점이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지금 그림이 조금 삐꾼데 얘랑 얘가 길이가 같아서요. 우리가 같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걸 미분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고 1학년 걸로 봅시다. 1학년 걸로. 자, 여기 L1X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애 L2X라고 하고 2차 함수는 fx라고 할게. fx랑 L1X의 식을 생각을 하면 여기를 알파, 베타, 만난점 감마라고 합시다. 얘가 최고차는 거 A로 하고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fx랑 요 직선이랑 베타에서 접했다라는 표현이지, 식이. 요 직선이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뭐 계속 식을 만들던 걔예요. 마찬가지로 fx에서 L2x랑도 관계가 베타의 제곱이야. 이걸 빼서 없애버려. 그리고 감마를 집어넣어. 이게 모든 xn에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여기다 감마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빼기가 이게 더하기가 돼.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이 감마가 어떤 의미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난 점이에요. 그래서 요 놈도 없어져. 그래서 요 식만 남아요. 그래서 A도 날려버리고 그럼 감마 빼기 베타라고 하는 애가 이게 합차에 대한 거니까 감마 빼기 이게 둘 다 왜 베타가 되니? 이거 알파인데 알파가 되거나 알파 빼기 감마가 돼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은 알파랑 베타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건 안 될 거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감마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딱 가운데 봐요. 그러니까 0에서 이쪽으로 접선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K로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고 여기에서 기울기가 그냥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잖아. 2차 함수에. 이런 성질을 알면 좋아요. 이게 접선으로 딱 보이면은 진짜 쉽게 푼다고. 근데 나는 이런 거 안 보인다 그러면은 자, 접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돼. 2차 함수랑 너희들 이걸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고민이다. 수능 때까지. 2차 함수가 나왔고 이게 접선이 나왔어. 사실은 2차 함수랑 접선, 직선의 관계를 쉽게 따지는 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1학년 때 배워요. 그러니까 미분이 아니고 판별식을 배우지. 그래서 이 2차 함수랑 마이너스 x랑 접한다. 판별식 d는 0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깔끔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미분이라는 파트니까 미분을 이용을 하면은 당연히 좋겠지.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접했으니까 항상 접하면은 이거 이제 미분의 방법이에요. 미분의 방법을 쓰면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얘를 이용을 합니다. 이게 접선이야. 나한테 수업 들은 사람은 알 텐데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상황이 이게 접선의 상황에서 나타나요. 이게 다 같은 얘기야.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 접선 요거 하나로 얘네들을 뭉쳐서 생각을 해야 돼. 킬러모나면 이게 다 합체되니까 돼서 나와요. 자, 평균 변화율은 요 알파분의 F 알파잖아. 그래서 그냥 뭐 그대로 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식이니까 알파 빼기 K의 제곱이 요 놈이 이제 평균 변화율이고 순간 변화율은 이제 미분을 해야 돼. 6분의 2의 알파 빼기 K. 이거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는 거야. 그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돼 있어요. 뭐 요걸 푸는지, 요게 푸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판별식으로 갈지 익숙한 거는 지금은 하시는데 이제 고3이 되면은 하여튼 이쪽 방향으로 많이 나옵니다. 고3이 되면. 근데 2학년 때까지는 판별식이 조금 더 너희들이 도구로서 더 쉽게 쓸 수 있는 상태라서 뭐 써도 괜찮아요. 판별식도 잘 써보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 혹시 내가 아직 채점 못했는데 11번 맞출 사람. 11번. 11번이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난이도로는. 해석을 해야 돼서. 자, 이 극한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는 또 계속 할 거야. 이 극한식이 나오면은 우리는 항상 두 개를 따져야 됩니다. 꼴과 값을 따져야 돼요. 이 꼴이라고 하는 건 0분의 0꼴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극한식에서 근, 개수, 차수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야 돼.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 값이라고 하는 건 리미트 어쩌고가 뭐 알파 이렇게 나오는 요 알파 값 이런 거 해석하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쟤를 계속 다룹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리미트라고 하는 요 정보 안에다가 정보를 몇 개를 집어넣느냐 이거는 진짜 천차만별이라. 내 경험으로 4개짜리도 봤어요. 요 리미트식 하나에 정보를 4개를 그냥 다 끼워넣어. 근데 그걸 다 뽑아내야 되거든. 그럼 못 뽑아내면은 문제를 못 풀지. 얘도 많은 거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11번은 얘가 연속이 돼야 된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일단 표현해볼게. fx분의 f의 dx 더하기냐. fx가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는 무조건 근이 하나는 이렇게 존재해야 돼. 3차 함수가 무조건 근이 존재하죠. 그러니 이때는 fx가 0이 아니면 이게 분모가 일단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0이 아니면은 위쪽 식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0이 되면은 f 0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대. 그럼 당연히 이 함수 자체는 이게 0이 안 되고 0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쨌든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정의가 되는 함수를 곱했으니 이 자체는 연속 함수가 맞아.
이자차는 연속 함수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순간에 불연속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을 만들려면은 당연히 f 여기 알파가 0인 걸 다뤄야 됩니다. 그렇죠? 근에 대해서 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해볼게. 이게 x가 알파로 가면 여기 있는 시 분의 f의 2x 더하기 1이 8분의 f0. 이게 이제 연속에 대한 정의죠. 극한으로, 그러니까 0으로 가는 애는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극한으로 보내버리고, 얘는 함수값으로 정의가 됐으니 함수값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gx가 알파에서 연속이 되도록 합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f의 알파가 0이 되면 꼴이야. 여기서 이제 꼴을 봐야 돼. f 알파가 0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0이 돼야 돼. 이렇게 되면 f의 2알파 더하기 1도 0이 돼야 되거든?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겨? 얘가 0이 되면 이게 근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또 다른 근이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이제 x가 또 2알파 더하기 1로 보내줘야 돼. 여기가 0이 안 될 때에 대해서, 그 다음에 0이 될 때에 대해서 불연속이 이루어지니 얘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0이면 다시 또 여기 분자가 f에 2알파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4알파 더하기 3이 0이 돼야 돼. 안 되죠. 이게 계속 무한히 얘도 근, 얘도 근, 얘도 근, 또 근, 이렇게 가면은 이게 3차로서의 근이 무한계가 돼버리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놈이랑 같은 근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다른 근이면 계속 다른 근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결론은 얘랑 얘가 같은 근이어야 돼요.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근이 하나가 나온 거야. 상당히 어려운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작년 수능에 21번으로 나온 거야. 21번.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다 당황을 해갖고. 자, 하여튼 이렇게 되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f 입장에서는 근이 하나가 튀어나온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근이 몇 개냐, 이게 중요해요. 이 근이. 그럼 일단 첫 번째, 이게 답이 아니라서 얘를 먼저 할게. 근이 3중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fx가 x 더하기 1의 근을 2개를 갖는다라고 하고 남은 근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x 더하기 1이 근이 하나고 나머지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해볼게. 자, 일단 요거 먼저 가봅시다.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꼴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야. 꼴. 0분의 0꼴. 0분의 0꼴을 분석을 한 거야. 이제 값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값. 그래서 극한식이 나오면 꼴 보고 값을 봐야 돼. 이미 너희들이 많이 연습을 하던가. 이게 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꼴에 대해서 0분의 0꼴이니까 f0은 0이야. 그 다음에 f'0이 3이야. 뭐 이런 것들 값에 대해서, 꼴과 값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근데 이제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 모르거든 보통.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던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더 인식을 해야 돼. 꼴과 값에 대해서 나는 분석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집어넣는 거야.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값을 계산하려면 얘를 집어넣어야 돼. 값을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니? 여기 밑에다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분에 여기 2x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2x 더하기 2가 되고 8을 밖으로 빼면 x 더하기 1의 세제곱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얘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8분의 여기 f0을 집어넣으면 1이지.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여기서는 8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8분의 1이 같아질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모순입니다. 탈락. 자, 근이 2개가 되고 나머지 또 다른 뭔가 알파라는 근을 갖게 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근은 커버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커버가 됐는데 다른 근을 가져버리면은 이 근이 이제 또 이 알파라고 하는 애가 2알파 더하기 또 만들어버려요. 또 만들고.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안 돼. 그래서 근은 유일하게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근이 생겨버리니까 안 돼. 그래서 유일한 근 하나를 갖는 상태에서 나머지 쪽에서 근이 없어야 돼. 여기서 근이 없다는 판별식 쓰는 게 더 낫죠. a제곱 빼기 4b가 일단 0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이걸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또 똑같아. 값을 또 공략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이 조건 하나에다가 8분의 F0을 또 작업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얘를 이제 통째로 또 집어넣어. 그럼 fx는 그냥 산수야, 산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분의 여기다가 2x 더하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2x 더하기 2가 들어가고 여기다가 x 더하기 2x 더하기 제곱에 a에 2x 더하기 1 더하기 b를 여기 x가 마이너스 1로 보내줬을 때 마이너스 1로 보내줬을 때 8분의 f0이 나와야 돼요. 0을 집어넣으면 b가 나와요. 이렇게. 자, 계산합시다. 여기서는 2가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직접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1 빼기 a 더하기 b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제곱이니까 이거 1. 여기도 똑같아, 사실은. 여기다가 2x 더하기 1이랑 x랑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한 거니까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이게 같아집니다. 없어져요. 그럼 2만 나와. 그럼 b는 16 이렇게 되죠. b는 16. b가 16이 나오면 a가 이제 범위가 나와요. a는 이제 16에 4를 곱하면 64니까 8에서 마이너스 8의 범위를 갖는 상황이 됩니다. 난리가 나죠, 계속. 마지막 이제 f1의 값이 정수일 때, 그럼 이제 f1 여기다가 x는 1을 집어넣으면 f1의 값은 2에 1 더하기 a 더하기 b 해서 요 a의 범위를 집어넣어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하면은 49가 나옵니다. 힘들어. 하여튼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킬러를 넣지 않는다고 해서 킬러를 넣었는데 이게 따지고 이거를 이제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 이 문제는 어렵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디어가 이게 꼴과 값을 계속 분석하는 거거든. 그리고 근계차를 계속 잡는 거예요. 극한에서 어려운 건 다 이쪽이야, 이쪽. 근계차에서 어려움, 극한에서 어려움. 다 뻔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근이 몇 개냐? 그런 거 빨리 찾아내면은 답으로 빨리 갑니다. 12번은 이것도 이제 이것도 아마 그 수능특강 문제였을 것 같은데 기억 안 나네. 이것도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 계산이라서 딱히 뭔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그냥 방향만 잡아봅시다. x의 세제곱에 ax제곱에 bx. 자, f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a, b를 찾아야 돼. 0과 2에서 평균값 정리. 그럼 써. f2 빼기 f0이 어디랑 같아? f' 3분의 2랑 같대. 그냥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에 f' 3이 0인 걸로 식이 나오겠지. 여기서 식 하나, 여기서 식 하나, a, b에 대한 식 연립돼서 열심히 푸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는 뭐 풀면 안 돼. 그냥 산수야. 자, 이 정도를 합시다.